지난달 평택항 공사 현장에서 23살 청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업재해를 건절하기 위한 여러 법이 만들어지고 사회적 인식도 많이 달라졌는데 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는지 오늘은 그 구조적인 문제점을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고 이선호 씨 사고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네, 1차적으로 공사를 한 회사가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란 걸 공식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예. 평택항 부두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23살 대학생 이선호 씨 위로 300kg짜리 컨테이너가 떨어진 건 지난달 22일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엔 이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두게 돼 있었지만 당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공사를 하는 회사 측이 사과를 하고 책임을 지는 걸로 이번 사고는 마무리가 된 겁니까? 그런데 그 책임을 회사에만 물을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씨의 한 친구는 청와대 게시판에 평택항은 국가시설이라 안전관리 책임이 해양수산부에 있지만 정부가 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문성혁 해수부 장관이 이 씨의 빈소를 찾은 건 사고 발생 23일째인 지난 14일이었죠. 항만관리당국으로서 국가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늦게 찾아뵈 송구스럽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안타까운 게 최근 들어서 20대 이런 산재 사고가 자꾸 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산재 사망자는 해마다 2,000명 안팎인데요. 특히 가장 위험한 건설 현장에서 이 사고를 당하는 20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8세에서 24세 산재 피해자는 2013년 99명에서 2018년 184명까지 기록을 한 상태고 25세에서 29세의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2013년부터 3년간 200명대를 유지하다 2016년 352명, 2017년 437명, 그러더니 2019년엔 515명까지 치솟았습니다. 자, 이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위험한 작업을 외주화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서 간 사업장에서 처음 일을 하게 되는 청년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위험의 외주화, 그러니까 위험한 작업은 원청 업체가 하지 않고 하청에 재하청까지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안전관리가 소홀한 경우가 여전히 많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책임자, 즉 처벌 대상자가 누군지부터가 논란인 경우가 많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돼 있는데요. 문제는 이 지배, 운영, 관리의 주체가 각각 다를 경우입니다. 이번 평택항 사고에서도 이 책임자가 정부냐, 항만공사냐, 원청업체냐, 하청업체냐가 논란 중에 하나인데요. 저 조항대로 법이 시행이 된다면 지금 같은 공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겠죠. 처벌만 강화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처벌에만 온통 관심을 갖다 보니까 결국은 산재 예방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처벌만 강화하면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보다는 처벌을 피하기 위한 노력에 오히려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즉 처벌이 만능이 아니라는 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미 입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